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은 딸기와 달리 화분맥에 활동하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보통 10일 정도, 10일 이내에 보통 착과를 다 시키고요. 좀 더 길게 간다면 14일 정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재배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촉성 재배, 반촉성 재배, 억제 재배, 노지 재배 여러 가지가 또 있고, 그리고 수박이 재배되는 지역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이렇게 위도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우스의 환경이 매우 달라집니다. 특히 3월 이후에 하우스에 수박의 온도를 봤을 때는 한낮 온도가 30도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벌이 활동하는데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촉성재배, 남부지방의 촉성재배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하우스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산란 중단의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벌을 사용하는데 잘 생각하고 벌을 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벌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은 이렇게 하우스 골 사이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놔두는데요. 이게 재배 시기에 따라서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촉성재배, 남부지방 촉성재배는 12월부터 하우스에 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12월, 1월 같은 경우는 매우 외기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야간 온도는 기본이 영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하우스에 터널 재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부지방의 촉성재배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하우스 온도가 차가워질 경우에는 벌통을 여기 골에다가 놔둘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두둑 위에 터널에 같이 덮이게끔 놔두게 되면은 벌통도 같이 보온이기 때문에 벌의 활동량에 좀 더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터널 안쪽에다 놔둘 경우에는 붕분 내부 온도가 9도씨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산란에 크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벌통 설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서 2월 가장 추울 경우에 입구 근처에 놔두게 되면은 측창과 바깥쪽 문 때문에 이제 봉군에 찬바람이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벌의 활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돼서 12월이나 2월 추울 경우에는 좀 안쪽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은 11월이나 3월 이후 반촉성 재배 같은 경우는 하우스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벌통을 가운데다가 놔두게 되면은 하우스의 온도 때문에 벌의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환기가 잘 되는 입구나 책창 주변에 놔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개화 시기별 봉군 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소비 2장, 그러니까 소비 한 장당 착풍수가 2,000에서 2,500마리 정도로 봤을 때는 소비 2장이면 수박에는 충분한 착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박 같은 경우는 꽃마다 전부 다 수분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꽃 위치에 하나씩만, 줄기 하나에 수박 하나씩만 달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타겟이 되는 꽃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벌이면은 보통 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지방 촉성 같은 경우는 12월, 2월 굉장히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5,000마리로 했을 때 낮은 저온으로 인해 가지고 벌의 활동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7,500마리 소비 3장 정도가 되는 벌들이 좀 더 이 시기에는 높은 착과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은 5,000마리든 10,000마리든 3월은 5,000마리든 10,000마리든 차이가 없지만 가장 추운 시기였던 12월과 2월 같은 경우는 봉군 밀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 무조건 많이 들어간 거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수정률이 높아지게 되고 안에 종자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0마리에서 10,000마리 같은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은 지금 보시면 수정된 종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종자 수가 많아지는 것은 수박에서는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수박 품질을 말할 때 수박 안에 종자가 많은 것보다 종자가 적은 것을 소비자가 선호하기도 하고, 검은 종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종자 주변에 과실에 과육 부분이 연화되는 조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정된 종자는 종자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연화 조직이 좀 더 많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또한 종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종자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식물에서 에너지는 결국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역시나 떨어지는 관계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밀도의 벌을 수박에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박에다가 벌을 넣었을 때 활동을 안 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벌이 활동을 안 하는지, 자, 이것은 하우스 내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벌은 총 4가지 환경의 활동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벌은 활동을 잘하고요. 조도하고 자외선량이 높을수록 벌은 활동을 잘하게 됩니다. 습도는 온도하고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을수록 벌의 활동은 줄어들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수박의 하우스에서는 온도 관리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활동 높으니까 온도 그냥 높여도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우스의 온도가 높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높게 되면은 벌들이 꽃에서 놀지 않고 하우스 위로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전체 활동량은 온도에 따라서 증가는 하지만 꽃에 앉지 않고 저 위쪽으로 뜨는 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도씨 이상, 20도씨 이상부터는 위로 뜨는 행동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봉분 온도를 꽃에서 가장 많이 수분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정 온도는 지금과 같이 2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도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꿀벌 같은 경우는 광선이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햇빛이 너무 높을 경우에 그런 차광제 부분, 그리고 하우스의 재질이 UV 투과율이 매우 낮은 비닐 같은 경우는 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V 보호 코팅의 그 UV 투과율, 그리고 그런 벌이 활동하는 오전 시기에 이렇게 햇빛을 막기 위한 차광제를 치는 것은 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우스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벌한테 활동하기에는 벌을 넣게 되면 순식간에 착봉수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벌을 7,500 소비 3장짜리를 넣었을 경우에 불과 5일 만에 40%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수박 농가들 중에 어디에서 벌을 한 5일 정도 사용하고 벌이 좀 남았네 해가지고 그거를 또 다른 하우스에다가 넣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되면은 수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초반에는 벌의 수가 이 정도가 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5일만 지나도 이 정도로 4,500마리를 줄게 되고, 좀 더 지나게 되면 3,000마리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아예 안 될 수가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한번 쓰면은 그것을 계속 돌려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쓸 때는 반드시 양봉농가한테 적정 수의 마리가 되는 벌을 구입이나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실제 지금 현재 수박에서 화분 배기용 꿀벌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69% 정도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손수분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손수분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런 농가들이 왜 하는지 물어봤을 때 주로 촉성재배, 좀
하우스 온도가 너무 저온이라서 벌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좀 더 벌의 밀도를 높이면은 충분히 수분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뽑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손수분과 꿀벌을 통한 수분에 대해서 착과율을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지만 약 5% 정도 꿀벌이 더 높은 착과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벌을 쓸 때와 인공 수분 쓸 때 같은 경우는 벌이기 때문에 꽃에 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종자 수가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손으로 수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벌을 쓰면은 손으로 수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동 비용이 절감이 돼서 시바르당 약 16만 4천 원 정도의 농업소득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